안녕하세요. 요번 우리 유튜브에서 유화 그리기, 파스텔 그리기를 쭉 냈는데 특히 유화 그리기가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댓글이 막 올라왔어요. 그 댓글을 딱 읽어보면 선생님 제소 칠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제소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은 그 제소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제소란 왜 칠하는 걸까? 제소란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죠. 이 제소는 제가 영어 스페링 안 해도 다 알죠. 여기 써 있어요. 이 제소는 사실 그림 그리는 캔버스에만 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현장에 가면 나무 가구에 무슨 칠을 할 때 미리 밑칠을 할 때 제소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 그리는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캔버스에 제소를 왜 칠을 하는가 하면 바로 내가 그림 그리는 색깔의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제소를 칠함으로써 색깔이 오랜 시간 경과돼도 변하지 않는 지속력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캔버스가 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돌도돌한 조직이 보이죠. 이 조직을 막아주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제소 칠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소는 꼭 UM 오일 페인팅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크릴에서도 제소 칠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채화, 아주 곱게 그리는 수채화 할 때도 제소를 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화도 되고 아크릴도 되고 수채화도 된다는 것이 바로 제소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소를 칠할 때 준비물이 좀 있어요. 이제 제소를 칠할 캔버스, 오늘은 이 처음으로 그림 그리기 전에 제소를 칠하는 새로 구입한 캔버스에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마지막 뒷부분에 이미 오래전에 내가 그렸던 그림인데 한 몇 개월 지내 몇 년 뒤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그림을 다시 메꿔서 새로운 캔버스로 재생하는 방법까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붓이에요. 붓. 여기를 잘 보시면 화방에 가서 넓적붓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옛날 수채화 그리기 할 때 백붓 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백붓이 미안하지만 두 가지예요.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두 가지. 이렇게 털이 모직이 짧은 백붓이 있고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털이 긴 백붓이 있어요. 다시 요거는 붓은 됐다 크지만 털은 요만큼밖에 없죠. 요건 털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소 칠은 이렇게 털이 긴 백붓을 사용하여야 된다. 왜? 제소가 많이 묻어야지 칠을 하니까. 그래서 백붓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과 제소를 8:2로 사용을 하는 걸 보통 정석으로 생각을 해요. 제소가 8, 물이 2. 그런데 사실은 꼭 이런 정석적인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작가가 직접 칠을 해보면서 너무 뻑뻑해, 너무 묽어, 그럴 때 수시로 자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하면 돼요. 이건 아마 우리가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치찌개를 하는데 돼지고기 몇 그램, 고춧가루 작은 스푼 몇 개, 이거 다 필요 없어. 해보고 먹어가면서 간을 맞추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제소 칠을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한 거, 오래 가기 위한 거라는데 여성으로 치면 기초 화장이에요. 기초 화장을 잘 해야지 색조 화장이 잘 먹잖아요. 그래서 물통이 필요하고 그다음 당연히 제소가 필요하고 제소에 물을 부어야 되니까
물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젯소 백칠을 하니까 바닥이 지저분하니까 신문지를 미리 좀 준비 좀 하시고, 되게 친절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준비를 하면 준비물은 다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젯소칠로 이제 가요. 네, 그동안 예쁜 여학생이 이렇게 신문지를 깔았어요. 신문지를 왜 까냐면 젯소칠이 흐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림 그리는 공간, 특히 독자 여러분들은 또 화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주방 앞에서 할 때는 특히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요거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젯소가 신문지가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안 쓰는 의자를 이렇게 받치면 작업하는데도 아주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칠할 젯소에다가 이러한 준비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이프로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젯소는 반드시 밀봉을 해야 돼요. 밀봉을 안 하면 사용을 나중에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밀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한 물을 8대2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굉장히 섞는 과정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잘 저어진 젯소를 이렇게 흘려보았을 때 걸쭉하게 이렇게 흐르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붓을 놓고 칠을 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칠을 한 방향으로만 하셔야 돼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칠을 하고, 여기서 내가 한 방향이라는 건 1차 작업, 즉 가로로 칠했을 때 이렇게 1차 작업은 한 방향으로, 그 다음 이제 또 세로로 또 한 방향으로만, 세로로 한 방향. 지그재그는 무조건 안 된다. 지그재그는 원래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눈이 하얗게 왔어, 이 캔버스처럼. 그러면 자기가 새벽길, 아침길을 걸어가는데 말이야, 자기가 지그재그로 걸어가 봐. 그러면 뒷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걸어가는데 지그재그로 가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잖아. 그럼 그 사람 걸음걸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젯소가 다 칠해졌죠. 그러면 조금 마르고 나면 한 2분 정도 다시 이렇게 맨 처음 칠했던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칠을 해주면 젯소 칠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났는데, 보통 비구상하는 사람은 옆면까지 칠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의자를 잘 올려 놓았죠. 이렇게 옆면을 이제 칠을 하면 바닥 신문지하고도 닿지도 않고 이렇게 옆면을 잘 칠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의자에는 묻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조금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2차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5분 정도 있으면 얘들이 잘 안 묻은 데가 발견이 되거든요. 5분 정도 좀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뭉쳐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붓을 이 그릇에서 이렇게 조금 털어내는 거예요. 젯소를 붓만 남아있게.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마감을 고쳐주는 마감을 하면 돼요. 아주 깨끗한 젯소 완성품이 등장했어요. 군데군데를 잘 봐야 돼요. 잘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 그러면 사용을 하면 될까요? 하루만 말렸다가 그 다음날 그림을 그리시면 아주 좋아요. 하루 전에 그리면
젯소친이 속에서 안 말라 있기 때문에 물감하고 뒤섞여서 다 버려. 자, 그럼 이제 사용했던 지난날 그렸던 그림에 젯소를 칠해서 새 캔버스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기로 해요. 젯소칠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막 땀이 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품이야. 이렇게 옛날에 그렸던 거를 다시 젯소칠을 할 때 옛날에 그림 그렸던 게 이제 오돌도돌한 건 이렇게 페퍼로 샌드페이퍼로 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요 주방에 있는 요거 밀가루 반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화실 옆에 요런 거 하나를 세벼놔요. 사모님 몰래, 신랑 몰래. 자, 이렇게 걸쭉하게 흐르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건 두껍게 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뿌려주면서 자기가 추상화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재밌죠? 근데 지금 약간 뻑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물을 조금 넣고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붓으로 요게 하나 이제 비구상이잖아요. 이게 이런 과정에서 작가들은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맨날 똑같은 그림만 그렸는데 젯소칠을 하면서 어머, 이게 잭슨 폴록의 드리핑 페인팅이구나, 액션 페인팅이구나, 이런 걸 체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울럭울럭거리면 요거를 좀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화가는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작업을 자기 혼자 해내야 되는 고독함을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이것이 흔들리면 나 혼자 잽싸게 고치고 이런 것이 습관화돼야 돼. 누가 해주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지난날에 그렸던 그림들이 덮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한 대로 다시 세로 방향으로 또 가야 되겠죠. 이렇게 세로 방향. 이렇게 또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방향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상한 이물질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가감이 긁어버려요. 이렇게 과감히 긁어버리고 다시 칠이 올라가면 싹 없어져요. 그렇게 하고 한번 사용했던 그림을 덮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하얗게 전체적으로 도포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마르고 나면 이렇게 칠을 하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속에 있는 색깔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요게 마를 동안 제가 재미난 미술사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 부부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밑에 바구니에 감자가 있어요. 감자가. 그래서 그 감자를 캐낸 거에 감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칭 천재라는 샬바도르 달리가 그건 감자가 아니고 원래 아이의 죽은 시체를 담은 바구니다. 그래갖고 무슨 헛소리다. 그리고 나중에 100년 뒤에 적외선으로 그 그림을 비춰봤어요. 봤더니 정말로 감자 밑그림에 아이의 시체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재미난 미술사 이야기예요. 밀레는 그 농민 작가고 굉장히 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부르조아 계급에 대한 반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도 많이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10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칠을 하니까 밑그림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덮이고 있어요. 10분 정도 돼서 밑그림이 완전히 덮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이제 최종 마감을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소 칠은 완전히 끝이 났죠. 여기에 보면 이제 새 캔버스 하나가 장만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제소 칠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빨아야겠죠. 이 붓을 안 빨면 이 붓은 영원히 쓰레기 하치장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빨아야 돼요? 물로? 당연히 물인데 퐁퐁을 여기다 넣어서 싹 하면 붓이 새 것으로 다시 빨려요. 그러면 그늘에 말려놓으면 붓도 상하지 않고 캔버스도 하나 생기고 기분이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유화, 정물 그리기, 인물 그리기로 할 때까지 안녕히 잘 주무셔요. 빠이빠이.